이 말도 안 되는 게임 누가 만든 거야? 너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일마 이렇게 이거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냥 들어가 일마 이렇게 들어가. 개 같은 경우 왜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난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꽈치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 난 아무도 없어. We should take a break from golf for a while. 쿼츠 시계의 초침은 1초에 한 칸씩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초침이 일부 구간에서 혹은 전 구간에서 다이얼의 눈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은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 채널이 쿼츠 시계를 다룰 때마다 초침 정렬이 안 맞아서 보기 고통스럽다는 댓글이 달리는데요. 저도 한때 상당히 신경 쓰였던 적이 있는지라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왜 시계 회사들은 어려워 보이는 다른 것들은 다 잘 만들어 놓고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초침 정렬 문제를 잡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어려운 이론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쿼츠 시계의 초침 정렬이 엉망으로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애초에 무브먼트 차원에서 초침이 삐뚤빼뚤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대부분의 쿼츠 무브먼트들이 초침이 예쁘게 움직이는 걸 신경 쓰지 않고 설계되고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쿼츠 시계를 소장하고 계시다면은 초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0초의 모든 구간에서 초침과 눈금이 정확하게 맞거나 모든 구간에서 초침과 눈금이 똑같은 간격으로 어긋나는 시계는 드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일부 구간에서는 초침과 눈금이 비교적 잘 맞다가 다른 구간으로 넘어갔을 때 확연하게 간격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쿼츠 시계들이 정렬 상태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쿼츠 무브먼트 자체가 초침을 정확한 간격으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간에서는 초침이 좀 많이 움직이고 어떤 구간에선 좀 적게 움직입니다. 요컨대 초침 자체가 삐뚤빼뚤하게 움직이니까 한 바퀴 안에서도 정렬 상태가 제각각인 겁니다. 초침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움직이는 이유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쿼츠 무브먼트를 이루고 있는 톱니들의 문제입니다. 톱니들이 아주 짱짱하게 꽉 맞물려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너덜너덜하다고 할 정도로 틈을 두고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틈 때문에 쿼츠 시계에서 생기는 또 다른 재밌는 현상이 초침의 떨림입니다. 쿼츠 시계의 초침이 갈 때 자세히 보시면은 초침이 정확하게 다음 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좌우로 한번 몸을 떤 다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도 톱니들 사이에 있는 유격 내지 틈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무브먼트의 제조사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현대 쿼츠 무브먼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계 제조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 시계의 초침이 눈금에서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데 다 무브먼트 제조사의 책임이고 시계 제조사의 잘못이 전혀 없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초침이 삐뚤빼뚤하게 가는 와중에도 좀 그럴듯한 자리에 초침을 잘 조립해주면은 그래도 비교적 대부분의 구간에서 정렬이 잘 맞아 보이게끔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 손으로 한 번에 꽂는 게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고 꽂아서 시계를 직접 구동시켜 보기 전에는 어디에 꽂아야 제일 정렬이 잘 맞을지 예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가 뺐다 하면서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부품에 상처를 낼 수도 있겠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꽂으면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시계 제조사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조립 작업을 진행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초침이 비교적 정확하게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 운 좋게 꽂혔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배송이나 사용 과정에서의 충격 그리고 강한 자성의 노출로 인해서 초침 정렬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무브먼트 자체에 톱니들 사이에 틈이 있다고 유격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큰 충격이 아니어도 이 틈의 존재 때문에 초침이 멈추는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계들은 초침이 멈추는 위치가 중력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시계를 세워놓고 봤을 때는 정렬이 비교적 맞아 보이는데 바닥에 눕히면 정렬이 틀어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주 심한 충격이나 강한 자성에 노출되면은 초침이 원래 꽂은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정렬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초침이 삐뚤빼뚤하게 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나 궁금하실 텐데요. 뭐 초침을 정확한 간격으로 흔들림 없이 움직이게끔 하는 쿼츠 무브먼트를 만드는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톱니들 사이에 제작 오차를 줄여서 유격이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톱니들끼리 서로 밀착을 시켜줄 수 있는 스프링을 달아서 지금처럼 너덜너덜하게 맞물리지 않고 좀 쫀쫀하게 맞물리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이렇게 쿼츠 무브먼트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현대 쿼츠 무브먼트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들 중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톱니들 간의 제작 오차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제작 비용이 상승한다는 건데요. 아주 작은 부품들의 제작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은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쿼츠 무브먼트들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초침을 예쁘게 움직이게 하겠다고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그랜드 세이코의 9F 쿼츠 무브먼트가 있는데요. 적어도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 브랜드의 제품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의 수명 문제입니다. 톱니들이 쫀쫀하게 맞물리면 보기에는 예쁘겠지만은 이 톱니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돼서 교체 주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시계가 여러분들이 컬렉션이 되게 많아지면은 쿼츠 배터리를 가는 것도 생각보다 귀찮은 일입니다. 요즘 중저가 쿼츠 무브먼트들 보시면은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10년이 되는 것들도 많은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지금의 틈이 좀 있는 너덜너덜한 톱니들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침을 관장하는 톱니에다가 헤어스프링을 달아서 초침이 좀 더 예쁘게 움직이는 그랜드 세이코의 9F 무브먼트의 배터리 수명을 보면은 하이엔드라는 말이 무색하게 3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초침의 예쁜 움직임을 위해서 배터리 수명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걸 감수할 수 있을까도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충격이나 온도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도 있습니다. 톱니 사이에 틈이 존재하면은 무브먼트에 가해지는 외부적 충격을 분산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온도 변화로 인해서 톱니가 다소 팽창하거나 수축하더라도 어딘가가 걸려서 돌아가지 않는다던가 하는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톱니들 간의 제작 오차를 줄이면은 초침은 예쁘게 보이겠지만은 내구성은 지금보다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시계들의 일부 제품군에 적용된 바늘 위치 자동 보정 기능이 혹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건 공장에서 처음 세팅한 상태의 바늘 위치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이지 무브먼트 자체의 유격을 교정한다던가 애초에 잘못 꽂은 바늘의 위치를 알아서 바로잡는 기능은 아닙니다. 결국 가격대가 꽤 있는 그랜드 세이코 말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는 시장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계 팬들과 소비자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시계 자체의 퀄리티와 초침 정렬 상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는 겁니다. 초침 정렬에 좀 덜 신경을 쓰시면은 시계의 다양한 매력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방법이 나한테는 불가능하고 초침의 정렬이라는 게 정 거슬린다면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모든 시계들을 직접 눈으로 꺼내서 확인해보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렬 상태의 시계를 골라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재고를 다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왠지 진상 같아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세 번째 방법은 초침이 아예 없는 쿼츠 시계를 사시던가 아니면 스위핑 쿼츠라고 해서 오토매틱 시계처럼 초침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쿼츠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초침이 없으면은 정확한 시간 파악이 힘들고 시계가 멈춰 있는지 가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스위핑 쿼츠는 보기에는 좀 더 예쁠지 몰라도 전력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2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계 회사들이 그랜드 세이코의 QF 무브먼트를 뛰어넘는 솔루션을 가지고 오던가 아니면은 더 소형화되고 수명이 긴 배터리를 개발해 주던가 이런 방법이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쿼츠 시계의 초침이 왜 이렇게 안 맞는 건지, 그거 잡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